뇌동맥류는 유난히 여성들에게 많다. 특히 폐경이 된 50대 이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57의 변광자 씨도 3년 전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당시 두통이 심해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통증은 쉬이 나아지질 않았다. 폐경 전에는 이 두통약을 먹고 하면은 그냥 즉각 많이 치료가 됐는데 폐경 이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후겠지요. 한참 이후죠. 그런 때는 또 이제 먹고 나면은 잠깐 괜찮았다 도로 그래가지고 약을 많이 복용했어요. 진통제를 많이 먹죠. 두통이 심해지다 어느 날 한쪽 눈꺼풀이 감겨 떠지질 않았다. 뇌동맥 혹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누른 것이었다. 혹은 터지기 직전이었다. 뇌동맥류에 의해서 동안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긴 것이다. 이거는 파열 직전에 있는 뇌동맥류가 거의 틀림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혈관 촬영을 해가지고 수술한 거죠. 수술을 받은 지 2달. 겨우 의식만 회복한 김영자 씨도 60대 여성이다. 남편은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뇌질환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눈 떠봐. 내 말 들지? 딴 사람도 역시 검진할 때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나이 들고 하면은 우리도 지금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올해 58살의 이영숙 씨. 갑자기 뇌수술까지 받게 된 자신의 처지가 속상하기만 하다. 그 쓰러지고 나서 진짜 울기도 엄청 진짜 많이 울었어요. 병이 이렇구나 그런 걸 알고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죽겠어요. 연세대 허승건 교수 팀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뇌동맥류 수술 환자를 분석한 결과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주목할 것은 여성 환자들의 연령이다. 5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폐경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파열된 환자들에서는 여성이 1.5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파열된 것을 우리가 치료한 경우 보면은 2배 정도로 여성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뇌동맥류는 여성에서 훨씬 더 그런 여성에게 취약한 여성에게 많이 발병되는 그런 이제 병으로 보여지는 거죠. 폐경 여성들에게 뇌동맥류가 빈번하게 발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도쿠시마 대학 신경외과의 나가히로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쥐의 난소를 제거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를 인위적으로 억제시켰다. 지금 제거한 것은 쥐의 난소인데 양쪽 난소를 제거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폐경기 여성의 상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3개월 후에 꺼내보니 이런 동맥류가 생겨났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다. 난소를 제거한 쥐 15마리 중 무려 12마리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한 것이다.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결핍이 뇌동맥류를 유발시킨 것이다. 사람으로는 폐경기 여성에게 동맥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록 쥐 실험이긴 하지만 폐경을 유발한 쥐는 동맥류 발생 빈도가 상승하고 반대로 이 쥐에게 에스트로겐을 계속 투여하면 동맥류 발생 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쥐의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낮추면 동맥류가 생기기 쉽고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면 잘 안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된다. 박옥희 씨는 10년 전부터 혈압을 관리해오고 있다. 예, 고혈압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먹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는 뭐 딴 병은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뜻밖의 이번에 그 출혈로. 하지만 문제는 고혈압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6월 새벽에 갑자기 두통이 시작됐다. 그때 박옥희 씨는 직감적으로 2년 전 막내 아들의 증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아파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렇게 아픈 건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아픕니다. 얘는 뭐 박맹이로 찌는 듯이 그냥 아팠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머리만 그냥 아플 정도니까는 참을 수가 있었고 그러지를 않았는데 쟤는 오는 도중에 병원에서 옮기는 도중에 죽는다고 옮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났었죠. 박옥희 씨는 뇌동맥류 파열 때문에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아들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2년 후 자신에게 같은 병이 올 줄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뇌동맥류는 분명 유전이 되는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 가족력의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가축을 직접 키우고 텃밭을 가꾸는 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원태진 씨. 70이 넘은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미 2차례나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미리 발견해서 파열이 되기 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완치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원태진 씨가 뇌검진을 받은 것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서다. 6살이나 어린 막내 동생이 지주막하 출혈, 즉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제 남동생이 북한에 있는데 그 통일부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 지주막하 출혈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워낙 통일이란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걔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늦게 되더라도 그 동생은 만나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뇌동맥류는 가족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직계 가족 중에 뇌동맥류 환자가 있는 경우 파열에 의한 출혈의 위험성은 무려 4배나 높아진다. 특히 형제 자매 중에 환자가 있을 경우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형 뇌동맥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좀 더 젊은 나이에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가 발생한다. 가족력을 가진 경우 뇌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가족력 있을 경우에 특히 그 부모님이 양친 부모 중에서 한 분이나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촬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진단 기기로는 거의 뭐 우리가 어느 정도 한 3mm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아마 100% 이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뇌동맥류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흡연이다. 흡연은 혈관벽을 약하게 해 뇌동맥류를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을 상승시켜 파열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한다.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연과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젊은 남성에서는 고혈압이 있는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 여성에서는 고혈압이 있는 폐경기 여성 두 분이 각각 남녀에서 제일 취약한 뇌동맥류의 발병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러면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흡연입니다. 40대 남성들 중 10년 이상 하루 한 갑 이상 피는 분들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다음은 가족력인데요. 가족 중 이 뇌동맥류를 가진 경우에는 걸릴 위험이 4배나 높아집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특히 폐경이 지난 5, 60대 여성 환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입니다.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뇌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뇌동맥류 언제 발견하냐에 따라서 예후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은 친숙한 노래죠. 글로리아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로라 브래니건입니다. 2004년 47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